자, 돌멩이 님이 한 질문이에요. 엄마 젖을 2년 동안 먹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다는 말은 어린 시절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중년이 가까이 돼서 알게 됐을 수도 있고, 나도 이 정신분석을 하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교 논리에는 유치한 건데, 50살 또 심지어 환갑 때 어린 시절에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내 윗형제들한테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이런 사실을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우연히 알게 되나? 뭐 이게 이제 우연히 알게 돼요. 제가 애정 결핍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저 자신의 정신성을 유년기 뭐야 내 안에 트라우마적 경험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과잉 충족으로 인한 구강기 고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잘하는 말이 아 맛있다, 맛있어 인데요. 이런 맛있다 하며 잘 먹어서 저하고 같이 먹는 사람들도 덩달아 잘 먹거나 저를 더 주거나 해요. 이거 맛있다, 맛있다. 되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죠. 하나 궁금해서 좀 묻고 싶은 거는, 정말 이제 보통의 음식, 이걸 접할 때, 그걸 상당히 소중하게 조용히 음미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먹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맛있는 것에 있어서만 맛있다, 맛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영양소부터 뭐 여러 가지 정성이 듬뿍 느껴지는 그런 음식에 한해서만 진정성 있게 맛있다 라는 말을 하고, 조미료를 많이 넣거나 그래서 인위적으로 내놓은 맛이 되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정성이 덜 느껴지는 그런 경우에는 절대 맛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아예 숟가락을 그냥 한 숟가락에 내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그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돌멩이님한테 그냥 보통의 음식을 먹을 때도 진짜 이렇게 맛있다, 맛있다, 이런 스타일인지. 그래서 평소 어떤 곳에 꽂히면 또 좋아서 미치겠다라는 정서가 또 있는데요. 구강기 과잉 충족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이 많이 간 음식을 알아봐요. 오케이. 그러면 손이 많이 간 음식에 대해서만 맛있다, 맛있다 하는 건지, 맛있는 것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할 때 정신분석가는 일단 뭐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언어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언어로 보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맛있다 할 때 일단 맛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입과 혀로 이렇게 맛을 음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과 혀로 맛을 음미하는 그 시기는 일단 이제 구강기하고 연관이 많이 되죠. 프로이드 선생이 말하는 구강기는 리비도의 리비도를 이제 쾌락욕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에 쾌락이 없으면은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답답해지고 침체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있을 경우에 삶의 활력이 돌잖아요. 리비도는 1차적으로 쾌락욕동이고, 그 2차적으로는 그게 이제 생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생명욕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리비도가 이 구강 기관을 통해서 삶의 낙을 찾는 시기. 그게 이제 구강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삶의 제1쾌락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하고 뭐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곳이 맛있을까, 어떤 식재료가 좋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맛있다라고 하는 것에 구강기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맛있다라는 거는 구강기 때 긍정적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 구강기 때 긍정적 경험을 심하게 박탈된 사람은, 이런 좀 나쁜 젓가슴 체험을 한 사람은 먹는 것에 그렇게 흥이 돋거나 이러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거식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제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2년 동안 수유를 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렇게 수유를 하는 경우 좀 드문데, 오래 수유를 했네. 그 말은 이제 엄마의 관심이 신경을 써준 그런 좋은 휴전, 엄마하고 이제 합일된 그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는, 그렇다고 봐도 되고. 자, 좋아서 미치겠다라는 좀 표현을 또 썼어요. 좋아서 미치겠다. 저 언어가 가장 적합한 대상이 누굴까? 좋아서 미치겠다. 그거하고 이제 맛있다라고 이제 결합을 시켜보자. 아, 맛있다. 좋아서 미치겠다. 자, 이 표현의 그 1차적인 대상은 유아예요. 유아. 유아는 기분 좋게 해주면 막 신나하고, 뭔가 불편하게 하면 금세 막 오 하고, 미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아처럼 민감한 거예요. 이렇게 좋고 나쁨에, 나쁜 자극과 좋은 자극을 금세 알아보는 거지. 아동은 그거보다 조금 더 사고를 작동시켜 가지고 조금 그렇게 미치겠다라는 수준까지 안 갈 수 있어요, 아동은. 근데 유아는 이 수준이라고. 어른의 언어로 따지면. 막 좋아서 와 신난다 미치겠다 막 이런 거지. 그냥 유교적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성녀는 좋아도 적절히 좋은 척 그렇게 뭐 미치겠다는 표현을 자제하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성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예술 영역이나 연예계나 뭐 이런 영역, 또는 뭐 성의 영역에서는 좀 장르가 좀 다를 수 있죠. 일반적 사회생활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유년기에 뭔가 상처가 있어서 내 안에 뭔가 좀 심란한 뭐 이런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맛있다 맛있다라고 하는 뭔가를 이렇게 참 손이 많이 간 정성이 담긴 것에 대해서 정말 신나하고 좋아하고, 좋은 걸 볼 때 그냥 좋음이 그냥 빠르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안 좋은 거 볼 때 또 그것도 너무 과도하게 또 그 느낌이 밀려들고, 적절히 지각해도 보통 사람은 지각하고 그러는데 과도하게 밀려들고, 이게 되게 섬세한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랬을 때 구강기에 고착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거죠. 구강기 고착이라는 말까지 쓴다면은 지금 얘기한 맛있다 맛있다 아이가 그냥 유아가 그냥 진짜 막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꾸밈 없는 자연 본능의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그 기운이 금세 전해지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흥이 있을 때는 그 같이 기운이 같이 전달되고, 이제 그런 비율이 현실에 조화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면 굳이 고착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착이라는 단어는 지금 말하는 좋아서 미치겠다, 그냥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정서와 맛있다 맛있다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해서 주변의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조화롭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너무 저런 데 집착하고 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그걸 고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와, 저 사람 보면 식사 같이 하면 뭔가 좀 기분이 좀 좋고, 저 사람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와, 야, 저게 뭔가 이렇게 탤런트가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구강기 때 채웠던 좋은 거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구강기적 고착이라는 단어까지 굳이 이제 쓸 필요 없는 거죠. 구강기 때 경험한 좋은 정서가 다른 여러 가지 그 좋았던 경험과 더불어서 저렇게
되게 섬세하게 와 어떻게 저렇게 좀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예술이나 어떤 내면 세계를 이렇게 공명해 주는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쪽에 전맥을 하면은 되게 탤런트 있는 분이라고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양이 있는 거고, 어떤 다른 좀 냉정해야 되고 냉철해야 되고 엄격해야 되고 이런 영역에서는 저 사람 저렇게 기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확확 느껴지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이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염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맥락에 고착이라는 단어를 과연 쓰는 게 좋을까?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강기 때 고착되는 그 주요 원인은 그 프로이드 선생도 구강기 고착의 비율이 제법 센 편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 입에 그 걸련, 이 긴 그 굵직한 담배를 물고 있거나, 그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구강암이 걸렸었잖아요. 그 구강암이 걸려도 입이 공허한 상태를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갖고 뭐를 이렇게 담배를 물고 있거나 키스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해가지고 꼭 구강적 만족을 보충해야 정신이 안정이 돼서 이제 글도 잘 써지고 사고도 좀 잘 된다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기절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구강기에 이제 고착된 면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아마 질문을 하신 그 돌멩이님한테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임상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보거든요. 어떤 좋은 긍정적 에너지 탤런트도 있는데 그 부분에 구강과 관련된 부분에 또 그 구강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심한 어떤 박탈이나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심한 어떤 센 부정적 경험을 하고 너무 좋은 긍정적 경험을 하고 이게 이제 극명한 거죠. 두 가지가. 프로이드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 장남으로 태어난 프로이드한테 그냥 아주 엄청나게 그 좋은 구강 만족을 시켜줬는데 그게 불과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21년 차이 나는 젊은 엄마를 얻어서 또 프로이드 어머니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매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 같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부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계속 낳은 거죠.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 낳고 그 연년생에 계속 태어났으니까 임신은 뭐 불과 태어난 지 한두 달 사이에 또 임신한 거죠. 그래갖고 불과 1년 차이에 남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젖을 잘 먹다가 10개월 1년은 먹었어야 되는데 곧바로 임신을 하는 바람에 한 5, 6개월 만에 이제 젖을 띄게 된 거죠. 너무 잘 행복하게 먹다가 갑자기 뚝 뛰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서서히 감당할 수 있게 뛰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뛴 경험을 겪은 거예요, 프로이드 선생이. 아이 때, 아기 때. 그래서 그 구강 만족에 그 갑작스럽게 끊어진 그 상처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갖고 거의 이제 무의식의 강박적 율동이 된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그거 시달린 거예요. 그 구강암 수술을 33번이나 여기 허에 뭐 이렇게 부분 수술을 하고 처치를 33번이나 수술을 16년 동안 했는데도 담배를 계속 입에다 물고 있었다고. 그 정도로 그게 이제 해리된 무의식이라고 이제 봐도 되고 이제 분열된 무의식이라고 봐도 되는데 한 살 때 그 겪은 그 충격은 그 당시에 정신분석의 그 한계는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제 그 짐을 짊어지고 산 거예요, 프로이드 선생이. 그러니까 아마 돌멩이 님도 뭔가 엄마가 잘 채워줬는데 뭔가 부모님 관계가 어떤 충돌이 있었거나 어떤 엄마가 또 신경 써야 될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 잘 젖을 이렇게 주다가 갑작스럽게 뭔가 좀 방치됐던 그게 뭐 며칠이라도 끊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이제 해리된 무의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불평감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았던 신나는 경험이 좀 더 신나는 거를 더 추구하게끔 중독적 성향을 또는 섬세한 성향을 만들고
요 해리된 무의식 때문에. 이걸 안 느끼려고 좋은 걸 계속 집착하게 되고, 반면에 약간 그 갑작스럽게 어떤 좋은 경험을 끊긴 그 어떤 부정적 상태가 배경에서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돌멩이님이 이런 반응을 하셨네. 선생님이 표현해 주신 말을 들으니까 왠지 부끄러워요. 좋아서 죽겠다는 정서를 왜 그렇게 시크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비밀스럽게 혼자 간직했는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질겅질겅한 젤리와 뾰족한 고양이 이빨 두 가지가 내 안에 공존함을 느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차근히 주목해 보겠습니다. 돌멩이님이 아주 질문하고 이렇게 경청하고 반응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수용하는 어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경청을 하고 이렇게 음미하고 이런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상당한 능력이에요. 인생을 살아내는데. 초기에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아예 그 경청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그 최초 적가성 경험이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차가운 적가슴이라고 이게 나한테 이게 약이야, 독이야, 이게 영양분이야, 이게 나쁜 뭐야, 이게 약간 의심이 되고 막 그러면 이게 뭔가 누가 좋은 걸 줘도 잘 안 들어가고 거부하게 되거든. 이게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구강기와 연관해서 HC님이 구강기의 긍정적 경험을 못했을 경우에 맛에 민감하지 않나요? 식탐이 많은 사람은 어떤 건가요? 구강기의 긍정적 경험이 뭐 100% 빵프로는 아니지만 그 경험이 약탈된 부분이 좀 비율이 높으면은 이게 정말 좋은 젖이 맞아? 이건 나한테 정말 에너지 주는 젖이 맞아? 이게 환경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갖고 이게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이게 환경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게 음식에도 이게 나를 이게 뭔가 이거 이상한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한 숟갈 딱 먹고 딱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 보통 사람들 다 그냥 잘 먹는데도 민감해가지고. 좋은 경험하고 나쁜 경험을 둘 다 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 갑자기 좌절된 경험이나 이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맛에 민감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식탐을 한다는 말이 이렇게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것만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아기 때 그 온전한 그 구강 만족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아까 그 돌멩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강기 때 그 맛보았던 엄마와의 좋은 그 구강 만족 경험보다 더 좋은 그런 외부 세상과의 경험을 못한 경우에 구강기 쪽 만족으로 퇴행을 하는 거죠. 뭐 남녀 관계 또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관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를 얻는 관계, 재산을 이렇게 늘리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탐할 경우는 재산까지는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 할 거 연관이 되니까. 그런데 사회적 관계, 남녀로서의 매력 있는 관계 이런 거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거기서 이제 구강 만족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많이 먹으면 이제 배설이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되기도 하면서 식사 먹는 거는 이제 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항문기하고도 연관이 좀 돼서 하여튼 식탐하는 사람인 경우에 리비도 발달 과정에 있어서 오디푸스기에 도달 못한 경우들이 이제 주로 많아요. 식탐하는 경우는. 오디푸스기에 도달한 분은 식탐이 그렇게 그쪽으로 잘 안 가요.